안녕하세요. 67세 내분비내과 의사 오영수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알려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왜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정보가 수조 원대의 제약 시장을 흔들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양파, 우리가 너무도 쉽게 넘기는 그 채소 하나에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정화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막는 천연 물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연구들이 반복적으로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병원에서는 이 이야기를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자세히 다루지 않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약이 팔리지 않게 되면 누군가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양파 하나로 병을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병원에 가는 횟수는 줄고 약 처방은 감소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모든 병을 양파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양파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약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지금까지 제약회사가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자연의 해답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부터 그 문을 엽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양파의 놀라운 가능성, 그 첫 번째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67세 조용한 남자 이재문 씨. 그는 10년 넘게 고혈압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하루 2번 알람 맞춰가며 꼬박꼬박 챙겼지만 혈압 수치는 늘 위험 수위 위를 맴돌았고 날이 더운 날이면 어김없이 어지럼증과 가슴 두근거림이 찾아왔죠. 약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있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아들이 보내준 해외 건강 전문지 한 편을 읽게 됩니다. 양파를 조리하기 전 20분간 방치하면 알리신 성분이 활성화되어 혈압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처음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마 양파 따위가 수십 년 먹은 약보다 낫겠어? 하지만 아들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하루에 한 번 양파를 자른 뒤 20분간 공기 중에 그대로 두었다가 기름 없이 천천히 볶아 먹기 시작했죠. 반찬처럼 혹은 미음에 섞어 습관처럼 먹으며 2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정기 검사를 받던 중 담당 의사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이재문 씨 혈압이 정상 범위로 떨어졌어요. 약을 줄여도 되겠습니다. 혹시 뭘 바꾸셨어요? 이 씨는 잠시 멈칫하다가 양파 얘기를 꺼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말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은 어렵지만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음식 하나로 몸이 회복되는 분들. 이재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양파를 언제 자르고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제 몸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줄은요. 그가 경험한 변화는 결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도쿄대 식품과학연구소는 양파를 자른 직후와 15분에서 20분 이상 공기에 노출한 양파 사이의 효능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자른 뒤 기다린 양파에서는 혈압 안정, 염증 억제, 심혈관 보호에 효과적인 알리신 성분의 생성이 무려 3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바로 요리된 양파에서는 이 성분이 거의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실험을 주도한 연구 책임자 오카베 교수는 양파는 단순히 썰어 먹는 채소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잠든 성분을 깨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문 씨는 요즘 하루도 빠짐없이 양파를 준비합니다. 자른 뒤 20분. 그 짧은 기다림이 약을 줄이고 건강을 되찾게 한 결정적인 열쇠였다는 걸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걸 제일 먼저 알려줬어야 할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식재료였던 거죠. 지금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2세 김말순 할머니는 오랫동안 당뇨와 고지혈증으로 고생해 왔습니다. 한때는 10종 가까운 약을 매일 챙겨 먹었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려서 집 앞 마트도 힘겨울 지경이었죠. 그러던 중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딸이 보내온 택배 하나가 그녀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무언가 말린 갈색 조각들이 들어 있었고 딸은 쪽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엄마, 이거 그냥 버리지 마세요. 이 양파 껍질이 미국에선 항암 효과로 유명해요. 차로 끓여서 드셔보세요. 김 할머니는 처음엔 그냥 음식 찌꺼기쯤으로 생각했지만 딸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껍질을 깨끗이 씻어 끓여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쓴맛이 돌았지만 하루에 한두 잔씩 습관처럼 마셨습니다. 몇 주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위험수위였던 공복 혈당이 서서히 떨어졌고 고지혈증 수치도 안정 범위에 가까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처럼 발 저림이 줄고 무릎 통증도 한결 나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치의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변화 있으셨어요? 약은 그대로인데 수치가 확 좋아졌네요. 김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양파 껍질 차를 마셨다고 말했죠. 담당 의사는 망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게 최근에 학회에서도 말이 많아요. 양파 껍질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미국 코넬 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공식 연구에 따르면 양파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7배 이상 많은 퀘르세틴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 성분은 혈관 내 염증을 억제하고 당 흡수를 조절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퀘르세틴은 자연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성분 중 하나로 특히 심혈관 질환, 당뇨, 심지어 암세포의 증식 억제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보물 같은 성분이 든 껍질을 껍질이니까라는 이유 하나로 매번 버려왔습니다. 그것도 매일 매 끼니 때마다 말이죠.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양파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이 치매 초기 환자의 기억력 개선에도 효과를 보였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환자 중 일부는 잊어버렸던 가족의 얼굴이나 이름을 다시 기억해내는 극적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오늘도 아침마다 양파 껍질을 끓인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전엔 껍질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내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게 그 껍질이었더라고요.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버려지는 것 속에 가장 강력한 힘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에 좋다는 양파 그냥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양파는 혼자선 반쪽짜리 효과만 낼 뿐 어울리는 음식과 함께 먹을 때 체내 작용이 극적으로 달라지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회복의 가능성 자체를 바꾸는 정도에 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궁합식품은 검은콩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68세 이숙자 씨는 고지혈증으로 오랜 기간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간 수치가 함께 올라가면서 의사는 식단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라고 말했죠. 이 씨는 건강 강의를 듣던 중 양파와 검은콩을 함께 섭취하면 간 해독과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삶은 검은콩에 잘게 썬 생양파를 넣어 매일 한 숟가락씩 반찬처럼 먹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안정 범위로 떨어졌고 피로감도 훨씬 줄었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검은콩의 풍부한 이소플라본과 식물성 단백질은 양파 속 플라보노이드와 결합했을 때 간 효소 작용을 안정화시키고 체내 중성지방 제거 속도를 높여준다는 결과가 한국식품과학회지에 실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궁합식품은 미역입니다. 바다에서 온 식품과 뿌리 채소의 만남, 의외지만 아주 강력한 조합입니다. 특히 미역의 풍부한 알긴산은 양파 속의 유기황 화합물과 함께 작용해 중금속 배출과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제주도에 사는 박형도 씨는 퇴직 후 낚시를 즐기며 생선 섭취가 늘어난 대신 체내 수은 수치가 걱정이었습니다. 보건소 검사에서 기준치를 약간 넘겼다는 결과를 받고 그는 미역국에 생양파를 채 썰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점심 양파 미역국을 먹은 지 2개월 후 다시 검사한 수은 수치는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환경의학 연구소에 따르면 해조류와 양파의 병행 섭취는 체내 독성 물질의 흡수를 억제하고 배출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궁합식품은 삶은 달걀입니다. 대전의 71세 김봉수 씨는 나트륨 섭취가 많았던 식습관 탓에 혈압이 자주 요동쳤습니다. 의사는 염분을 줄이고 단백질 중심의 식단으로 바꾸라고 권했고 김 씨는 양파와 삶은 달걀을 함께 먹는 식사를 시도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삶은 달걀 위에 식초에 절인 양파 슬라이스를 올려 먹는 것. 의외로 맛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식사 후 혈압이 크게 오르지 않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국내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달걀의 콜린 성분은 양파 속 황화합물과 반응할 때 혈관 내 탄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물질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조합은 콜레스테롤 대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양파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식품이지만 무작정 많이 먹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땐 조용한 채소지만 좋은 짝을 만나면 우리 몸 안에서 약이 되는 놀라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양파는 분명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언제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파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체내 호르몬 분비와 혈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활성식품입니다. 때문에 올바른 시간에 먹으면 약이 되고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70세 김선혜 씨는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생양파를 얇게 썰어 2조각씩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속이 자주 쓰리고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했죠. 병원에서는 위 점막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극이 강한 식품을 공복에 먹었기 때문이라며 즉시 식단을 조정하라고 했습니다. 양파 속 황화합물과 유기산 성분은 공복 상태에서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점막을 자극합니다. 특히 위염, 위산역류, 소화불량 증세가 있는 사람에게는 아침 공복 섭취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소화기내과 연구팀은 생양파는 위산과 결합 시 자극 성분이 증가한다. 공복에 섭취하면 상복부 불쾌감, 통증, 설사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대로 양파를 저녁 늦게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이용배 씨는 야식으로 양파가 들어간 볶음 요리를 자주 먹었는데 몇 주 사이에 불면증과 야간 심장 두근거림이 심해졌습니다. 그는 결국 수면 클리닉을 찾았고 양파의 활성 성분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교감신경을 자극해 수면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국제수면생리학 연구팀은 양파를 늦은 시간에 섭취하면 심박수 증가, 체온 상승, 교감신경 항진 등의 반응이 나타나 수면 질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는 호르몬 리듬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단 한 끼의 잘못된 식사도 다음 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파의 효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려면 가장 적절한 섭취 시간은 바로 점심 식사 30분 전입니다. 내분비내과 연구팀은 당뇨 전단계 환자 6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점심 전 양파 섭취, 다른 그룹은 식사와 함께 양파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점심 30분 전 양파를 먹은 그룹은 식후 혈당 상승폭이 35% 낮고 인슐린 민감도는 20% 높아졌습니다. 이 연구는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혈당 조절에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양파가 단순한 채소가 아닌 섭취 타이밍이 중요한 기능성 식품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양파도 색깔별 효능 차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양파는 다 같은 양파가 아닙니다. 흰색, 노란색, 보라색. 겉으로는 단순한 색깔 차이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효능도 완전히 다릅니다.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양파 색깔에 따라 함유된 항산화 물질과 생리활성 성분의 조합이 달라 질환별로 적절한 종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란 양파는 마트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품종입니다. 하지만 평범하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노란 양파는 유기황 화합물과 케르세틴 함량이 균형 있게 분포돼 있어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는 노란 양파가 기본이자 가장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인천에 사는 62세 조영숙 씨는 고지혈증과 협심증 전 단계 진단을 받은 후 노란 양파를 껍질째 말려 차로 우려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3개월 뒤 혈압이 안정되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보라 양파는 진한 색감만큼이나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세포 손상 억제, 암세포 성장 차단, 노화 지연 등에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일본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보라 양파에서 추출한 안토시아닌이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의 세포 전이를 막는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전의 67세 강대진 씨는 가족 중 암 환자가 많아 늘 불안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보라 양파를 이용한 샐러드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건강검진 수치의 전반적인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몸이 맑아진 느낌이 든다는 표현을 자주 썼다고 합니다. 보라 양파는 특히 암 예방, 간 기능 개선, 눈 건강 보호에 강한 효과를 보입니다. 흰 양파는 다른 색상에 비해 맛이 순하고 매운맛이 덜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프럭탄과 알리신 성분은 혈당 조절, 장내 유익균 활성화에 유리한 작용을 합니다. 내분비내과 연구팀은 흰 양파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식후 혈당 상승을 늦추는 데 탁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0세 박정임 씨는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당뇨 전 단계였지만 흰 양파를 넣은 죽을 매일 아침 섭취하면서 식후 혈당 수치가 40% 가까이 감소한 경험을 했습니다. 당뇨병, 대사증후군, 장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에겐 흰 양파가 최적의 선택입니다. 양파는 색깔이라는 단서만으로도 우리 몸에 맞는 치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노란 양파는 혈압, 혈관, 심장을, 보라 양파는 항암, 노화 방지, 세포 보호, 흰 양파는 혈당, 장 건강, 당뇨 관리에 탁월합니다. 이제부터는 마트에서 양파를 고를 때 그냥 제일 싸거나 크다고 고르지 마세요. 당신의 몸에 맞는 색을 고르는 순간 양파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맞춤형 자연의 처방이 됩니다. 양파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식재료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채소에서 의학적으로도 인정받는 수준의 기능성 식품으로 바뀝니다. 이번에는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면서도 효능은 확실한 양파 활용 레시피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혈압 안정과 피로 회복에 좋은 양파 간장 절임입니다. 재료는 양파 2개, 저염 간장 1컵, 사과 식초 2큰술, 꿀 1작은술, 통후추, 월계수잎 약간을 준비해 주세요. 만드는 법은 양파를 얇게 슬라이스한 후 20분간 공기 중에 그대로 둡니다. 열탕 소독한 유리병에 양파를 담고 간장과 식초, 꿀, 향신료를 섞은 절임물을 부어줍니다. 냉장고에서 최소 2일 이상 숙성한 후 섭취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양파의 알리신과 간장의 아미노산,
식초에 유기산이 결합되어 혈압을 낮추고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매일 한두 조각 식사 때 곁들이면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로 콜레스테롤과 간 해독에 좋은 양파 우엉차입니다. 재료는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 건조한 것 한 줌, 생우엉 슬라이스 10조각, 물 1.5리터를 준비해 주세요. 만드는 법은 양파 껍질과 우엉을 찬물에 넣고 중약불에서 30분 이상 달입니다. 하루에 따뜻한 상태로 2잔에서 3잔 공복이 아닌 시간에 섭취합니다. 남은 차는 냉장 보관 후 다시 데워서 마시면 됩니다. 효능 포인트는 양파 껍질에 풍부한 퀘르세틴과 우엉의 이눌린 성분이 만나 혈중 중성지방 감소와 간 해독 작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약물 복용이 많은 중장년층에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인지 기능 개선과 기억력 보호에 좋은 양파 달걀 크림 스크램블입니다. 재료는 양파 반개, 달걀 2개, 우유 50ml, 무염 버터 1작은술, 소금 약간을 준비해 주세요. 만드는 법은 양파를 수평 방향으로 얇게 썬 후 중약불에서 버터와 함께 천천히 투명해질 때까지 볶습니다. 볼에 달걀과 우유를 풀고 볶은 양파에 붓습니다. 약불에서 천천히 저어가며 스크램블을 만들어 완성합니다. 효능 포인트로는 양파의 황화합물과 케르세틴, 달걀의 콜린과 비타민 B가 결합하면 뇌세포 보호와 기억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부드러운 식감으로 위장이 약한 노년층도 부담 없이 섭취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레시피는 모두 약 대신 식단으로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께 의사도 추천할 만큼 실용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양파는 조리만 잘하면 몸속의 혈관을 청소하고 세포를 회복시키며 생각보다 더 깊은 회복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 위에 하나쯤은 이 양파 요리를 올려보세요.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분명하게 찾아올 겁니다. 양파는 분명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특정 약을 복용 중이거나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양파가 독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복용하면 좋으려던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양파에는 황화알릴, 플라보노이드, 인돌 유도체 같은 호르몬 대사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에서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양파를 다량 섭취하거나 매일 생으로 먹을 경우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에 사는 한 58세 여성은 다이어트 겸 양파 샐러드를 매일 먹은 뒤 피로, 부종, 체온 저하 증상이 심해졌고 혈액 검사 결과 갑상선 수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는 양파 섭취 전 내분비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생양파, 양파즙은 주의해야 합니다. 양파의 활성 성분 중 일부는 신장에서 대사되어 배출됩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고령자나 신장질환 환자의 경우 이 성분이 체내에 축적되며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를 갈아 만든 즙 형태는 농도가 매우 높아 신장에 과부하를 줄 수 있는 위험식품입니다. 실제 대구의 한 72세 남성은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양파즙을 하루 2팩씩 복용하다 소변량 감소와 혈중 크레아티닌 급증으로 급성 신부전 진단을 받고 입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성 신장질환, 단백뇨, 투석 환자는 양파 과다 섭취 절대 금지, 가급적 익힌 형태로만 소량 섭취하세요. 양파에 들어있는 프럭탄이라는 수용성 섬유소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좋은 성분이지만 과민성 장 증후군이나 장염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부 팽만,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과민성 증후군 환자 10명 중 6명이 생양파 섭취 후 장 증상 악화를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소화기 질환자,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는 양파를 생으로 먹지 말고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세요. 양파는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좋은 식품도 몸 상태에 따라선 해로울 수 있습니다. 약이든 음식이든 내 몸과 맞지 않으면 독입니다. 양파는 강력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더더욱 현명하게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 내용을 꼭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